글루 엠볼리제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BCA, N-뷰틸사이아노아크릴레이트의 약자죠. 상품명은 히스토아크릴입니다. B 브라운이 제조회사고요. 액체 색전물질이고 아이오닉 플루이드와 만나면 폴리머리제이션을 하면서 굳게 돼서 엠볼릭 이펙트를 나타내죠. 그래서 블러드나 셀라인과 만나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ODW 아이온이 들어가 있지 않은 ODW로 플러싱을 먼저 한 후에 글루를 주입하게 되죠. 그래서 빠르게 엠볼리제이션이 되고 작은 혈관도 리캐널리제이션이 잘 되지 않고 플로 디렉티드 플로를 따라서 이렇게 글루가 흘러가기 때문에 먼 곳까지 글루가 전달되어서 엠볼리제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엠볼릭 머티리얼과 달리 코길로패시가 있는 환자에서도 리블리딩이 적은 장점이 있고요. 폴리머리제이션 될 때 열이 발생해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글루 주입하기 전에 리도케인을 살짝 줍니다.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아이온과 만나게 되면 다다다닥 연결돼서 폴리머리제이션 돼서 딱딱해집니다. 글루 자체가 플로로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리피오돌과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대병원에서는 1:3으로 섞어서 씁니다. 리피오돌과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서 이 폴리머리제이션 되는 타임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이 폴리머리제이션 되는 타임도 온도나 pH 또는 아이온의 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논문에 있는 폴리머리제이션 타임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고요. 대개 1:3으로 믹스해서 쓰는데 글루 인젝션을 한 후에 3초 기다렸다가 마이크로 카테터를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히스토아크릴 글루가 있고 리피오돌이 필요하고요. 히스토아크릴 주기 전에 포도당으로 먼저 플러싱을 해야죠. 그리고 리피오돌과 히스토아크릴을 섞을 때 쓰는 작은 소주잔 같은 게 필요하고요. 글루 바이알 앰플 하나가 0.5cc이기 때문에 글루 하나 0.5cc와 리피오돌 1.5cc를 열심히 섞습니다. 리피오돌과 글루를 아주 열심히 섞어야만 되고요. 서울대병원에서는 대개 1cc 시린지에는 글루와 리피오돌 믹스처를 담고 2cc 시린지에 ODW를 담아서 서로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이는 글루 원액을 피에다 주면 이렇게 피가 바로 굳어버리죠. 한 번 더 보시면 글루 원액이 피와 닿으면 이렇게 피가 순간적으로 굳어 버리게 됩니다. 글루가 폴리머리제이션 되면서 이렇게 되죠. 이제 컴플리케이션으로는 카테터를 너무 늦게 빼거나 글루가 리플럭스를 해서 카테터 주위로 글루가 좀 묻게 되면 혈관과 마이크로 카테터가 붙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도저히 붙어서 마이크로 카테터가 떨어지지 않으면 마이크로 카테터를 살짝 잡아당겨서 끊어버리면 이제 몸속 혈관 속에 마이크로 카테터가 덜렁덜렁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개는 스냅을 줘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훅 당기면 떨어져 나오죠. 더 흔히 생길 수 있는 것은 넌 타겟 오클루전입니다. 글루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게 액체니까 다른 혈관으로 원하지 않는 다른 혈관으로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로로상에서 글루를 줄 때는 콜리메이션도 잘하고 확대도 좀 잘해서 글루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모니터를 잘 봐야 되고요.
글루를 주입하고 3초 기다린 다음에 마이크로 카테터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카테터 끝에 글루 쪼가리가 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탁 뽑고 나면 오프렌치 카테터 속에 또 글루 쪼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뽑아낸 직후에 오프렌치 카테터 속에 있는 피를 한 5cc 정도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글루를 또 주기 전에 아프지 말라고 리도케인을 좀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글루를 주기 전에 일단 NGO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콜라테럴 베슬이 뭐가 있는지, 넌 타겟 베슬이 뭐가 있는지 NGO를 잘 한 후에 글루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원하는 혈관의 마이크로 카테터가 제 위치에 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글루의 양, 글루의 농도, 얼마나 빨리 글루를 인젝션 할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적은 경우에는 조영제를 여러 번 쌓아봐서 조영제와 셀라인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쌓아봐서 연습을 좀 하고 난 후에 해야 되죠. 그래서 글루와 리피오돌의 믹싱 레이셔는 다양한데 대개 트랜스헤파틱 또는 트랜스스플래닉 어프로치로 인터벤션을 하고 그 파렌카이말 트래글 엠볼리제이션 할 때는 좀 1대2를 선호하고 대부분의 GI 블리딩이나 슈드 애뉴리즘 같은 경우에는 1대3 25% 글루를 선호합니다. 브론키얼 아트리 엠볼리제이션이나 플로우가 느린 페릭스 엠볼리제이션 할 때는 뭐 한 1대5 정도를 하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1대2 믹스처로 글루 엠볼리제이션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글루가 멀리 못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1대5로 좀 낮은 농도의 글루를 주입하면 페리페럴 혈관까지 글루가 멀리 가게 되겠죠. 글루를 대개 줄 때는 천천히 컨티뉴어스하게 주입을 하면서 플로로에서 발을 떼지 말고 열심히 봐야죠.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가 타겟 혈관에 웨지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웨지가 되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마이크로 카테터가 웨지가 되어져 있으면 글루는 푸시하는 만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개는 GI 블리딩일 때 웨지가 된 상태에서 쏘게 됩니다. 마이크로 카테터가 웨지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마이크로 카테터 주변으로 플로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플로우 디펜던트하게 글루가 들어가게 되고요. 대개는 페릭스 엠볼리제이션이나 BAE에서는 이렇게 웨지가 안 된 상태에서 주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작은 혈관인데 아주 톨처스하고 긴데 피나는 지점까지 마이크로 카테터는 갈 수가 없고, 이럴 때 웨지가 되는 레벨까지 마이크로 카테터가 들어간 후에 글루를 푸시하면 웨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루가 푸시한 만큼 들어갈 수 있어서 비록 거리가 멀더라도 글루를 블리딩 포인트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개 글루를 1대3 내지 뭐 한 1대4나 1대5 이렇게 약간 농도를 낮춰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이런 큰 혈관에서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난다. 이럴 때 대개는 코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피나는 지점을 지나가서 요 지나간 지점이 백도어라고 하죠. 그래서 백도어부터 해서 코일을 열심히 막아서 프론트 도어까지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잘 하는 것, 요게 아마 표준일 텐데요. 글루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백도어를 코일로 좀 막고 나서 프락시말에서 이렇게 글루를 주입하게 되면 피나는 지점을 잘 막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혈관이 크니까 플로 디펜던트하게 글루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큰 혈관에서 웨지가 안 된 상태에서 글루를 줄 때 이 과연 글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 혈관의 플로우가 얼마나 빠르느냐, 그리고 글루와 리피어들의 믹싱 레이셔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젝션을 하느냐, 이렇게 아주 3차원 방정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쌓여야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플로우 디펜던트한 상황에서 블러드 플로우가 매우 빠르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1대2로 한 33% 글루를 주입을 하더라도 처음 몇 방울은 디스탈로 날아가겠죠. 플로우가 빠르니까. 그러다가 1대2 글루가 어느 정도 마이크로 카테터 주변에 엠블리제이션이 되게 됩니다. 비슷한 혈관 구조지만 플로우가 무지 느린 경우에 1대2로 글루를 주입하면 플로우가 느리기 때문에 글루가 앞으로 얼마 안 가서 그냥 굳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구조인데 플로우는 느린데 1대9 이렇게 아주 글루를 희석을 많이 해서 주게 되면 플로우가 느리지만 글루가 디스탈까지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겠죠.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스토막에 블리딩이 있는 환자고요. 엔지오 상에서 여기 이제 블리딩, 슈드 에뉴리즘 같은 블리딩이 보이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가 이제 CT상 보이던 스토막 엔트롬에 있는 블리딩이고요. 되게 아마 GDA로 들어가서 다음 NGO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스토막 엔트롬이니까 피가 난다면 right gastric에서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게 right gastric이죠. 그래서 right gastric artery를 셀렉션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조영제를 쏴보니까 여기에서 피가 납니다. right gastric의 브랜치 중에 하나를 마이크로 카테트로 들어간 후에 조영제를 쏴보면 이렇게 이제 피가 나죠. 혈관이 가느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나는 걸 확인한 후에 일단 리도케인을 먼저 좀 주고 그 다음에 ODW로 플러싱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글루를 주입을 하고 3초를 기다린 다음에 마이크로 카테터를 제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글루를 주입하고 글루가 피나는 지점까지 나왔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센 다음에 마이크로 카테터를 뽑으면 됩니다. 포탈 베인 엠볼리제이션 케이스고요. 포탈 베인을 피부의 파티클로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난 후에 right anterior 포탈 베인을 글루로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블러드 플로우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글루가 생각보다 멀리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엔지오를 해보면 right anterior portal vein은 파티클과 글루로 확실하게 막혔고 posterior portal vein은 이제 파티클로 막혔기 때문에 플로우가 매우 느린 상태죠. left의 portal vein은 인택트합니다. 데이비스 카테트로 바꾼 다음에 right posterior 쪽으로 아주 느린 블러드 플로우가 있죠. 그래서 글루를 살살살 주입을 하며 플로우 따라서 right 포탈 베인 6번, 7번
글루가 엠볼리제이션이 되고 카테터를 조금씩 후진하면서 글루를 잡고 조금씩 주면 이제 펑처 트랙까지 한 번에 엠볼리제이션이 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글루는 뭐 1:2 정도로 많이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 서피스에 이제 글루가 삐져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앱도미널 월 속에 있는 글루겠죠. 트랜스플래닉 어프로치도 가끔씩 하죠. 이 환자분은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가 있는데 그 전날 팁스를 시도했는데 페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트랜스플래닉 어프로치로 쉬스를 넣고요. 스플래닉 베인을 통해서 스네어를 넣습니다. 그러면 스네어가 포탈 베인 속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스네어를 타겟으로 펑처를 해서 와이어를 넣게 되고 스네어로 요 와이어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주글라 베인으로 들어간 와이어를 스플래닉 베인으로 뽑아낼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스루 앤 스루 테크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팁스를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플린 펑처한 트랙은 코일 035 네스터 코일 뭐 한두 개로 일단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글루 1:2 믹스처를 이용해서 트랙을 엠볼리제이션을 하면 안전하게 트랜스플래닉 어프로치를 할 수 있습니다. 브론키얼 아트리 엠볼리제이션에서 글루를 가끔씩 쓰죠. 특히 브론키얼 아트리가 좀 굵은 경우에 피부에 파티클을 먼저 쓰고 글루를 추가적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 환자분은 브론키얼 아트리가 뭐 아주 굵은 편은 아닌데 피부에 파티클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글루 1:5 믹스처를 줍니다. 아프니까 리도캔을 먼저 좀 주고 그 다음에 ODW 주고 그리고 글루를 주죠. PVA로 좀 막았기 때문에 블러드 플로우가 약간 느린 상태라서 1:5 믹스처인데도 글루가 많이 가진 않습니다. 반대편도 피부의 파티클로 이미 상당히 막아서 블러드 플로우가 제법 느려져 있는 상태에서 리도케인을 먼저 좀 주고 아프지 말라고요. 그리고 ODW를 준 후에 글루 1:5 믹스처를 줍니다. 생각보다 글루가 디스탈까지 많이 잘 안 갑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TAC 하러 온 환자죠. 그래서 large 튜머를 TAC를 한번 했고요.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바이어블 튜머가 있어서 두 번째 TAC 하러 왔는데 엔지오 상에서 보면 요런데 뭐 AP 션트가 있습니다. 프레닉에서도 튜머가 많이 서플라이 하고 있고요. 헤파틱 엔지오를 해보니 여기에서 AP 션트가 심하죠. 그래서 AP 션트를 먼저 맞고 나서 TAC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P 션트 근처까지 마이크로 카테터를 접근시킨 후에 글루를 먼저 줘서 AP 션트를 엠볼리제이션을 글루 엠볼리제이션 하고 난 후에 AP 션트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 환자는 이제 트로마 환자고요. 여기 인터널 일리아크 아트리 블리딩이 있어서 글루로 엠볼리제이션을 했고요. 멀티플 트로마이기 때문에 브론키얼 아트리에서도 이렇게 슈드 애뉴리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키얼 아트리도 엠볼리제이션을 하고요. 인터코스탈 아트리에서도 이렇게 멀티플 슈드 애뉴리즘이 보이고 있어서 글루 엠볼리제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포스트파텀 헤모리지 환자죠. 근데 대개 포스트파텀 헤모리지 환자 CT를 잘 안 찍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 CT를 찍었고 유트러스 내부에 이렇게 슈드 애뉴리즘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트라인 아트리 엠보가 의뢰가 왔었고, 대개 포스트파텀 블리딩은 굵은 유트라인 아트리만 있고 슈드 에뉴리즘이 보이는 경우가 드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슈드 에뉴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뭐 PVA 파티클로, PVA가 아니고 젤폼 파티클로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환자분은 슈드 에뉴리즘이 보이셔서 꼬불꼬불한 유테라인 아트리를 통과를 해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슈드 에뉴리즘 가까이 위치시키고 글루 엠볼리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측 유테라인 아트리를 젤폼으로 엠볼리제이션을 했죠. 이 환자분은 에토픽 베릭스가 있습니다. 헤파티코 제주노스토미를 해서 수술한 부위에 제주널 베릭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탈 베인이 좁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를 통해서 피가 제주널 베릭스를 형성한 다음에 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트랜스헤파틱 어프로치를 한 후에 포탈 베인이 좁기 때문에 제주널 베릭스를 통해서 포탈 베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포탈 베인 속을 스텐트를 삽입을 했고요. 스텐트 전후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별로 없다면 이 베릭스가 소실돼서 베릭스가 안 보일 텐데, 스텐트가 비교적 잘 펴졌는데도 이렇게 베릭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대3 글루 믹스처로 제주널 베릭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을 하였고, 그 이후 엔지오상에서 더 이상 베릭스가 잘 보이지 않죠. 6개월 팔로업에서 보면 제주널 베릭스가 소실되고 거기에 이제 리피오돌이 묻어 있습니다. 글루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언제 있느냐? 마이크로 카테터가 이제 백도까지 못 가는 경우에 글루를 쓸 수밖에 없고, 타겟 포인트가 너무 먼 경우, 혈관이 너무 작은 경우, 그리고 너무나 급한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글루가 다른 머티리얼보다 확실히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는 듀오데널 얼서고 GDA에 슈드 에뉴리즘이 있죠. 확대한 사진이고, 원래 플랜은 마이크로 카테터로 이렇게 백도어까지, 즉 디스탈 GDA 브랜치까지 마이크로 카테터가 진입한 다음에 멀티플 코일을 이용해서 백도어와 프론트 도어를 코일 엠볼리제이션 하는 게 원래 치료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도어로 못 가고 슈드 에뉴리즘을 이제 가이드 와이어가 툭 건드려서 피가 났죠. 좀 전까지는 액티브 블리딩은 없었는데 이제는 막 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를 이용을 해서 이때 25% 글루를 사용했죠. 1대3. 그래서 1대3 글루를 후루룩 주게 되겠죠. 일부는 글루가 빠져나가고 일부는 디스탈 혈관으로 좀 날아가고, 어쩔 수 없죠. 지금 백도어로 갈 수가 없으니 프락시말에 글루를 조금 더 주고, 프락시말 혈관 글루로 막고, 백도어도 글루로 막혔죠. 프론트 도어도 글루로 막혔고, 잘 됐습니다. 엠볼리제이션. 만약에 뭐 1대1이나 1대2를 썼다면 여기 디스탈 엠볼리제이션 되는 글루가 조금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게스트레피 플로이그로 글루가 좀 날아간 게 보이고요. 셀리악 SMA 엔지오 해봤는데 뭐 디스탈로 날아간 글루가 그닥 큰 영향은 없겠죠. 너무 먼 경우, 이 환자분은 포스트오피 시색을 했는데 포스트오피 블리딩이고 샥 상태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너무나 급해서 이게 꺼즈도 뱃속에 넣어놔 놓고 혈관 조영실로 왔고, 에어토그래피를 해보면 여기 조영제가 콸콸콸 셉니다. 그래서 right ovarian artery bleeding인데 철자가 잘못됐죠. right ovarian artery가, 오바리안 아트리가 원래 이렇게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 팁은 여기고 블리딩 포인트는 여기인데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글루를 1대3 글루를
줘서 블리딩 포인트가 엠볼리제이션이 됐습니다. 너무 작은 혈관인 경우에 이 환자분은 프로스테이트 캔서로 수술하고 이렇게 포스트오피 블리딩이 있습니다. 엔지오를 해보면 인피리어 에피게스트릭 아트리에서 이렇게 뭐 퓨빅 프렌치가 나오고 거기에서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뭔가 하나 있어서 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을 막아야 되는데 혈관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피리어 에피게스트릭 디스탈을 코일로 막고 퓨빅 브랜치를 통으로 글루로 막았습니다. 너무나 급할 때 이 환자분 듀오데널 얼스가 있고요. CT상에서 보면 딱 듀오데널 얼스 있는데 이렇게 GDA가 지나가고 GDA에 슈드 애뉴리즘이 의심스럽죠. 내시경상에서도 이 슈드 애뉴리즘이 있고요. 하루 전에 CT하고 내시경을 하고 이렇게 익스포즈드 베슬이 굵은 게 있는데 어떻게 내시경으로 요거를 해결할 수는 없고 그냥 확인만 했죠. 그리고 다음날 병동에서 갑자기 환자가 헤마테메시스를 하면서 샥이 되고 환자가 혈관 조영실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DSA NGO도 할 시간도 없고 바로 RH로 셀리아 끌어서 조영제를 조금 쌌더니 그냥 GDA에서 조영제가 콸콸콸 새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DSA도 할 시간도 없으니까 일단 마이크로가 들어가서 피나는 거 확인하고요. 그냥 글루를 줍니다. 디스탈 혈관 뭐 실렉션 하고 자시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하이퍼볼레믹 샥이고 너무나 급하니까 피나는 지점 프락시멀에서 그냥 글루를 훅 하고 줍니다. 이런 트러블 슈팅 케이스들이 또 가끔씩 있어요. 이 환자분은 이제 BA를 하면서 글루를 주는데 글루가 이렇게 아웃타로 좀 넘치는 경우가 있겠죠. 글루를 너무 많이 쏘면. 그래서 오프렌치 카테터로 네거티브 프레셔를 걸고 오프렌치 카테터 끝으로 글루를 잡아당겨서 일부는 어스프레이션이 좀 되고요. 일부는 이렇게 쉬스 끝에 또 걸렸죠. 오프렌치 카테터를 뺐는데 쉬스에 좀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렌치 카테터를 플러싱을 해보면 오프렌치 카테터 속으로 이렇게 글루 폴리머리제이션 된 글루 덩어리들이 나오고요. 쉬스로 피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018 와이어를 넣어놔 놓고 쉬스를 제거해서 쉬스 속에 있는 글루를 제거합니다. 018 와이어를 넣고 쉬스를 빼야 다시 쉬스를 넣을 수 있겠죠. 035 와이어를 넣으면 035 와이어가 굵기 때문에 쉬스 안에 있는 이 글루 쪼가리를 혈관 속으로 다시 넣어버리는 수가 있어서 가느다란 와이어인 018 와이어를 넣어 놓고 쉬스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죠. 이 환자는 8살짜리 꼬마인데 이렇게 듀오데널 블리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를 여기 피가 액티브하게 피가 나고 있죠. 글루를 좀 쌌는데 글루가 카테터 주변으로 좀 역류가 됐어요. 여기 보면 글루가 마이크로 카테터 주변으로 좀 역류를 했죠. 이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가 안 빠집니다. 아무리 당겨도 안 빠져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빠지니까 마이크로 카테터를 적당히 당긴 다음에 오프렌치 쉬스도 빼내고 마이크로 카테터를 자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카테터가 다시 리코일 돼서 몸속으로 쑥 들어가죠. 이렇게 혈관 속에 남아있는 마이크로 카테터는 어차피 엔도틸리올리제이션이 다시 되기 때문에 한쪽 벽에 붙어서 그냥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는 엉덩이에 피가 나고 있는 환자고요. 엔지오를 해보면 슈드 애뉴리즘이 있어서 마이크로 카테터로 피나는 지점까지 가까이 접근을 했고 여기에서 글루를 줬어요. 그래서 슈드 애뉴리즘이 글루로 잘 찼는데
마이크로 카테터를 너무 빨리 뺐더니 요 피가 요 프락시말 혈관이 완전히 글루가 굳지 않고 다시 피가 차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드 에뉴리즘이 다시 피로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가 점점 밀려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빨리 마이크로 카테터를 보내면 너무 빨리 마이크로 카테터를 제거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다시 마이크로 카테터로 혈관을 다시 실렉션을 해서 글루 엠볼리제이션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 생기죠. 이 환자는 PPPD 하고 나서 이렇게 수드 에뉴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오 상에서 보면 요게 이제 수드 에뉴리즘이 보이죠. 그래서 뭐 이상한 혈관 하나 들어가서 뭐 도잘 판크레아틱 아트리 하나 들어가서 엔지오를 해보면 수드 에뉴리즘이 있고, 그래서 수드 에뉴리즘 직전까지 들어가서 글루를 그냥 이렇게 쌌어요. 그런데 이게 마이크로 카테터가 이렇게 웨칭이 된 상태에서 블러드 플로우는 이렇게 역방향일 텐데요. 이렇게 조영제를 그냥 주면 조영제는 좀 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들어오는 피를 이겨내고 조영제가 들어가서 글루를 채울 수가 있는데, 이 글루는 약간 비스코시티가 높기 때문에 글루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다 보면 요걸 못 들어가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에서도 분명히 글루 엠볼리제이션을 어떻게 잘 한 것 같은데 시술 후에 수드 에뉴리즘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AP상으로는 되게 수드 에뉴리즘 입구까지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봤더니 이게 수드 에뉴리즘보다 마이크로 카테터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SMA 상에서도 수드 에뉴리즘이 보이고, 그래서 이게 막 콜라테랄 아트리가 서로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글루를 쌌는데 글루가 수드 에뉴리즘 내로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혈관으로만 좀 들어갔죠. 그래서 인트라아트리올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퍼큐테니어스로 수드 에뉴리즘을 찌른 다음에 시바니들로 글루를 다이렉트하게 주입을 해서 치료했습니다. 시술 후 CT상에서 수드 에뉴리즘 안에 글루가 잘 차 있죠.